이번 주 내내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 들려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단어들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도 오르는 종목들은 또 상승을 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박재영 스페셜 함께 준비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얘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딱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도 안 좋고 우리도 안 좋긴 한데 네. 다음 주에 FOMC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good news is bad news, bad news is good news. 영어 준비하셨어요? 네, 영어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시장이 그 전에 속도 조절론 이야기를 하면서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증시도 사실 바닥에서 17% 지수 기준으로 17%가 올랐으니까 꽤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전환한 계기는 지난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고 물론 미국 증시 그날은 괜찮았지만 월요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쵸. 우리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부터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제 그게 약간 도화선이 됐습니다. 고용 지표를 보더니 이거 약간 찝찝한데 하면서 금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미국 금리가 크게 오른 것도 아니었지만 올랐다가 좀 내려왔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월요일날 서비스업 PMI가 나오면서 서비스업 PMI가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네. 56.7이 나왔습니다. 56.7. 네. 예상치가 55 미만이었는데 이 서비스업에서 생산 지표가 9포인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ISM 직계 측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예산이 새로 집행이 됐고 연휴 시즌이 시작되면서 기업 활동이 늘어났고 고용이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번 주 시장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를 수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꼽는데 미국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가 아닙니다. 네. 소비 중심의 국가잖아요. 그쵸. 근데 서비스업 PMI가 좋다? 이거는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여전히 돈 쓰고 있다. 게다가 고용까지 좋았습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사실 고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금리를 낮춰줄 이유가 없다라고 1년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용까지 잘 나왔고 임금 상승률 굉장히 높았고 네. 그럼 시장에서 오해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금리를 계속 올릴 수도 있겠네? 명분을 준 거죠, 명분을.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나온 이야기가 내년 2월 달에 50bp 인상론. 사실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50bp 이번에 12월에 하고는 이제 25. 베이비 스텝으로 넘어가서 한두 번 정도 더 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사실 경기가 좋다라는 것이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 안 되는 건데 시장은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쵸. 왜냐하면 지금은 긴축 경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리는 한 해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가를 결정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EPS와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EPS는 그대로 있다라고 치더라도 네. 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작년 같은 경우에 PER이 막 20배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20배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업이 1,000원을 버는데 PER이 20배면 주가는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PER이 10배를 내려온다? 돈은 똑같이 1,000원 버는데 PER이 10배면 주가는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금리를 계속 올리면 밸류에이션은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많이 얼마나. 올리고 적게 올리고 이게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돈을 잘 버는 것보다 경기가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까지는 이런 상황이 좀 계속 되겠죠. 그냥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한. 그렇다라고 해서 하락 추세로 갔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금리 상승에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을 확인했잖아요. 물론 다음 주에
CPI 발표가 바로 전날에 있죠. 네, 13일 새벽에 있는데. 근데 뭐 그렇죠. 주겠죠. 조금 뭐 그 폭은 알 수 없지만. 왜냐면 유가도 떨어졌죠. 뭐 중고차 가격 떨어졌죠. 루머지만 테슬라마저도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하죠. 지금 뭐 할인해서 판다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집값 3개월 연속 급락했죠. 그렇게 보면 이제 지난달에 7.7%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현명할 겁니다. 네. 물론 그럼 7.7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 건데 이거는 보통 지금쯤이면 전망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뭐 나오면 뭐 바로 뭐 뉴스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네. 그럼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가가 물론 이제 어제 기준으로 74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110달러, 120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좀 잡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일은 없을 거다. FOMC에서도 사실은 파월 의장이 별 큰 이야기 할 게 없어요.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할 겁니다. 50bp를 올릴 거고요. 네. 뭐 75bp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니까 50bp 속도 조절 이야기한 것처럼 9월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연설에서 한 것처럼 50bp 올릴 거고 중요한 건 점도표인데 점도표 역시도 힌트를 줬잖아요. 최종 금리는 9월 달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9월 달에 점도표에서는 4.75에 찍혀 있었습니다. 조금 높아질 것 같아라고 하면 5나 5.25가 되겠죠. 이 두 가지는 시장에서 대부분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그 시나리오를 짜놔야죠. 지금은 좋은 뉴스는 시장에 안 좋은 뉴스, 배드 이스 굿이고 굿 이스 배드 반대로 가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긴축 경로였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긴축 경로에서는 반대로 간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때문에. 근데 지금 12월 FOMC에서는 그 긴축 경로의 종착역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이 시점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이제 금리를 안 올릴 텐데 그렇게 되면 긴축 경로에서는 좋은 뉴스는 반대로 작용하는데 긴축 경로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굿 이스 굿이고 배드 이스 배드가 될 겁니다. 네.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긴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EPS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EPS가 떨어지면서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밸류에이션이 주가를 결정한 팩터였다라고 한다면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내년에는 밸류에이션이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펀더멘털의 영향을 받는 네.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경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굿 이스 굿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배드 이스 배드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2번 아닐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원 PMI 다음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 JP 모건 CEO도 그렇고 골드만삭스 CEO도 그렇고 네.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다시 핵 얘기 나오고 예, 있잖아요. 본토에 뭐가 떨어졌다느니 그런 이야기. 굿 이스 굿이 되려면 전쟁도 끝나고 미중 무역 갈등도 끝나고 그래서 싼 값의 물건을 잘 만들어서 소비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선순환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침체가 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표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속도를 줄이고 난 다음에 금리를 내리려면 긴축 경로를 반대로 틀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고용. 고용이 계속 이렇게 탄탄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생각 안 할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일부러 기업들한테 자르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내년에 고용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보다는 둔화되겠죠. 네, 지금 뭐 완전 고용 상태니까. 그리고 9월 달에 실업률이 3.5였는데 네. 3.7까지 올라왔죠. 그때 언제였죠? 언제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실업률
숫자가 앞자리가 4%였잖아요. 네네. 그 연준이 원하는 네. 정도의 수준이. 네네. 근데 지금은 아직 볼커룰이 3%대죠? 3%대죠. 완전 실업률이라고 한 게 4%대였는데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업률은 조금씩 올라갈 거고 일단 노동 참여율이 좀 감소하고 있고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11월 고용에서 나온 거거든요.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고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뭐 기업들도 약간 노동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11월 고용에서 사실 그 운송이나 이런 데서 고용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네. 코로나 때 많이 늘었던 데서 줄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게 돼서 고용이 조금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높아지면서 기업의 이익이 좀 떨어져줘야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기업은 좀 피해야 되고 반대로 뭐 인건비, 고용을 줄이고 이런 것들에 조금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업종들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이제 긴축에서 방향을 튼 그 시기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표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시면 인건비 영향을 굉장히 뭐 지금 이익 추정치가 많이 떨어지는 기업 업종들을 보면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안 좋다 하면서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는 내년 적자, 큰 폭의 적자를 걱정하고 있죠. 그런 기업들은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분위기는 좋지만 미디어 엔터라든지 내구 소비재, 은행 내년에 올해는 좋지만 내년에 이익이 추정치가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셨던 요 이제 섹터별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된 거죠? 아닙니다. 이제 저 한국 한국입니까? 기준입니다. 네. 한국 기준으로도 지금 반도체 쪽이 제일 안 좋고 네. 에너지 쪽이 제일 좋다. 미국인 줄 알았습니다. 네. 에너지가 다 하도 마찬가지죠. 세상사 다 비슷하니까. 네, 우리나라 다. 12월 증시의 전략을 세워보자면 한마디로밖에 얘기 못하겠는데요. 네. 관망세. 네, 좀 쉬어가야 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2,500의 선을 좀 넘지 못하고 네. 우리가 다시 또 밀렸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더 떨어질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지금 속도 조절론 나오면서 한 15%, 20% 달러 기준으로는 20% 오른 거예요. 20%더 올랐죠. 네.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가 1,450원에서 1,280원까지 떨어졌었나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달러 기준으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한두 달 사이에. 그럼 거기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우리도 주가 어느 정도 오르면 현금화 하려는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6조 사고 1조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면 잠시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추세가 전환했다라고 보기엔 좀 이르고요. FOMC 좀 지나고 봐야 될 것 같고 코로나 방역을 완화한다라고 해서 수혜주들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탄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7월 달엔 태조 2박 원이 올라왔다가 좀 쉬어가듯이 이것도 어느 정도 오르면 완전히 주도한다, 시장을 주도한다 이런 주도 업종이 되긴 좀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좀 쉬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FOMC까지 좀 쉬어가고 FOMC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어서 좀 쉬어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 FOMC 끝나고 나서 우리 또 오실 겁니다. 네. 그때 분위기를 잘 탐지하셔서 시장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